1부는 국세청이 알려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체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 달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게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 중에 이제 소책자거든요. 상속, 증여, 세금 상식이라는 책자입니다. 이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해가지고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 쭉 한번 살펴봤고 파트 2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상속 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 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책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신고 안내, 개인 신고 안내 여기에 보면은 상속 증여 세금 상식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PDF로 되어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하고 살펴볼 거는 국세청 상속증여세 팩트체크 5개의 제목,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평소에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일 거예요.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합니다.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니라 이 금은 빌린 돈, 즉 채권 채무가 돼가지고 국세청은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보도 사실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 이 금전거래가 증여냐 아니면 채권 채무냐 항상 이렇게 다툼이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이거는 채권 채무입니다. 즉 차입한 금액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 썼다. 저 이거 증여가 아닙니다. 채권 채무입니다. 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은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됩니까? 당연히 형식적 요건, 차용증 작성은 기본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그러려면 입증하려면은 당연히 차용증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차용증 플러스 이자 지급 내역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자 얼마 줘야죠? 법에서는 4.6%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4.6%를 지급할 이유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지급합니다. 조금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게 지급하면은 엄밀히 보면은 국가에서 4.6%를 지급받으라고 했는데 2%만 지급했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2.6%의 이익을 얻은 거네요. 근데 그 원금 곱하기 2.6%, 즉 내가 받은 이율 상당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이면은 증여 문제를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자율을 얼마만큼 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곱하기 4.6% 마이너스 내가 지급한 이자 그 갭을 곱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면은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채권 채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차용증 작성을 해야 됩니까? 차용증 작성 당연히 차용증이 아니고 뭐죠? 공증 받아야 됩니까? 공증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증을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지 꼭 공증을 받아야 차용한 걸로 볼 확률이 뭐 이렇게 본다. 그렇게 이제 확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차용 금액이 진짜 금액이 커요. 그러면은 공증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공증 비용을 들여서까지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차용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체국 가가지고 내용 증명을 발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세청에서 이런 차용 관계에 대해서 증여냐 아니면 소비대차냐 여부를 가릴 때 항상 보는 게 뭐죠? 이자 지급 내역에다가 나중에 원금을 상환했는지 돈을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바로 증여 문제를 문제 삼진 않습니다.
보통은 몇 년 후에 이제 문제를 삼겠죠. 그때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문제를 삼았을 때 원금 지급했는지 그 여부도 보기 때문에 항상 이자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원금을 갚은 그 금융 자료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건 뭐죠?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아니면 자녀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재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소득이 없어요. 근데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아니면 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또 증여를 받아가지고 갚은 걸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재원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권 채무와 관련돼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원래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일단은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해가지고 일단 원칙 증여로 본다. 근데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대차로 보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공증도 필요하겠지만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우체국에서 어, 그 발송하는 거 뭐죠? 그 내용 증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입증해도 상관없다. 뭐 그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과세관청하고 납세자하고의 이제 다툼됐던 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정했는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납세자한테 있겠죠. 금전 소비 대체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실제 차용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때는 차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이렇습니다. 납세자는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차용증 작성하고 또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용이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원금 상환도 안 돼 있고 이자도 간헐적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은 설령 이자 일부 소득에 대해서 원점 징수를 했다 할지라도 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증여냐 채권 채무냐 요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래도 납세자 입증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차용증 이자 지급 그리고 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녀 입장에서의 소득 재원은 기본적으로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